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잠시 차량 정말 대신해서 정혁 부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태백토건 이규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환경실천연합회 이금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내일을 여는 신문 대표 조열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타사랑 소비자 생활활동조합 주미연 김승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제약군인회 우건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박양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은 한 분 한 분 다 소개시켜드려야 마땅하나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는 송병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토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소개받은 성공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송병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도서 제한 완화는요. 옛날 아마 1998년 때부터 같이 이제 연장해서 돼 있는 성남 시민 여러분들, 그다음에 성남시 의원 및 동계 의원들 해서 노력을 해서 2차로 이제 완화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 성남시 발전은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최고 중요한 수도권의 어떤 동쪽 발전 추구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 그런 제한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하시는 게 아마 성남시 발전이 우리나라 발전에도 큰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를 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지만 이 토론회를 이제 그래도 이제 진행해 나가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실 분들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 올리겠습니다. 아까는 너무 간략하게 말씀하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 좌측에 앉아 계신 유충석 부회장님인데요. 현재 이제 성남시 세계화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녹화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으로 1999년부터 시민운동을 이제 하셔서 노동제한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 그다음에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주실 그리고 민간 부분의 노조 제안의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춘석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이제 김광병 과장님이십니다. 이제 성남시 도시주택국
그 건축과 과장으로 재직하시고 이제 주택 분야의 전문가로서 참석하셨습니다. 이 김광병 과장님을 소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신 분이 세안대학교에서 이제 항공교통관리학장으로 재직중이십니다. 우리나라 그 이제 항공교통을 이제 관리하는 항공교통 그 관제성의 국장도 완전 국장도 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이제 전문가로 많은 식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세안대학교 김근수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소개드리는 분은 전 성남시 시의회 의원인 박도진님입니다. 이제 이 박도진님은 이제 1999년 1차 그 전에 그 12m밖에 되지 않는 고도 제한을 구릉 지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m까지 완화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그때 운동 시에도 집행위원장을 역임하셨고 또 2010년도 산천 도로 문제와 또 2차 영장산 장애물 차폐 이런 해결 당시 저랑 같이 일을 추진했던 분이시고 그때 이제 상임대표도 역임하셨고 아마 여태까지의 성남시 고도 제한의 이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그 건축과장인 김광명 과장도 그때 저랑 같이 외국의 그 자료조사하고 같이 갔고 그래서 아마 그분은 초창기부터 한 20년 넘게 이 고도 제한에 대해서 같이 일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도 성남시 고도 제한 여러분들 반갑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하고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국내 규정입니다. 근데 그럼 국제 규정도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렇습니다. 국내 규정은 외국 규정을 거의 필요할 때만 조금씩 따져서 써놓은 거죠. 그런데 거기 없는 건 외국 규정을 준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만국 공통법 학교에서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 없으면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하면 그래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래서 국내 규정들을 모순된 것들을 잘 살핀다. 근데 그건 여러분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문제점은 도출이 됐어요.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죠. 왜? 어떤 사례나 전례나 또 많은 항공기들이 그 지역을 날아다니면서 리포트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에서 이미 많은 통계 자료를 갖고 실행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외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해서 야, 이 나라는 어떻게 하지? 이 나라는 어떻게 하지? 그럼 뭐냐? 저희가 노력해서 발빠르게 그리고 또 조직적으로 전문가들이 가서 조사를 해서 야, 이 성남시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우리도 적용해도 되겠구나. 그런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단추를 클루를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남시에 하고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남시에 제가 1990년도에 이쪽으로 이사 와서 33년을 살면서 저희 이웃의 주민들, 그다음에 시민단체들과 여러 가지 성남에 관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픈 구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입니다. 현재 주거 환경이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성남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서울공항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에 얼마만큼의 피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66년 서울시 인구는 약 380만이었고 그 가운데 3분의 1이 무가 판자촌에 살았습니다. 특히 청계천과 중랑천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1966년에서 68년 도시 미화 정비라는 명목으로 청계천 복귀공사를 결정하고 서울 전역 43,000동 무가 판자촌을 대책도 없이 강제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철거민 50만을 수용할 대규모 주택 3월까지 임명에 달했고 그들에게 토지 분양과 일터를 약속하고 막무가내로 강제 이주시킨 것입니다. 그 냄새 때문에 여름이면 악취에 시달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긴급 의료 차량, 소방 차량 등이 진입할 수가 없어서 이곳의 주민들은 항상 골든타임을 놓쳐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도 제한이 완화되어 정상적인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성남시에 50년간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될 시기입니다. 성남 본시가지의 모습은 정부가 철거민들에게 천막부지로 사용한 20평 땅을 분양해 주면서 스스로 집을 짓게 했기 때문에 산기슭과 구름지의 집들이 들어차서 만들어진 무계획 주거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거민들의 천막을 주택으로 건축한 지 40년,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 사업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인간적 공대의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인간적 오륙구역에 대해서 불합리한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하나 된 행복한 성남시가 될 것입니다. 도도 하나를 하여 성남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며 성공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민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김남중 과장님이 성남시 제3차 모두 제한 완화 방안을 말씀드리고 도와드립니다. 방송 소리받은 성남시 정치특구 건축가장 김광동입니다. 교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니까 가능하고 과거에 교수님하고 해외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 공동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시장님하고 의장님 또 저희 국장님 다 후에 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의회 입장이 며칠 전에 갑자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10시 똑같은 시간에 의회 본회의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 왔는데 부득이하게 시장님께서 참석하기 힘들고 또 국장님도 여기 똑같이 저희 시에서도 보도제한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의원님도 보도제한 관련해서 지금 시정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시정질문 보도제한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답변 또 드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말씀드리고 시장님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제한하다가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보도제한 관련한 용역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년 예산을 수립이 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 시장님 참석하시고 있고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토론의 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관계라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보도제한 완화는 민생 살기 신상인 시장님의 중요한 공약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끼리는 3차 보도 제한 완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사은 서울공항구에 도시 발전에 장애가 되는 모도제한을 관해서 지역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운전 8기의 공약사항입니다. 서울공항은 군 항공공항으로서 모도제한 완화에 대해 조사시대 보호법을 소환하는 국방부 등 중앙정부 정책 결정에 따라 추진이 방향이 정하는 기한입니다. 모도제한은 1992년 군 운영항공기지법 개정으로 미국 안전구역제 5 상구역 보호구 입구역에 자연상태 지방으로 12m까지만 건축하는 것을 2002년도에 법률 개정에서 356구역의 최고 장애물 높이를 45m까지 허용하면서 모도제한 2차가 완화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차폐율을 정해서 능력상 보면 193m까지 허용하고 등사면 10분의 1 이하로 허용하면서 2차 보도제한이 완화된 바 있습니다. 경남시에서는 이제 3차 보도제 완화를 위하여 본격적인 정규 추진에 앞서 국제 민간 항공기구와 미 연방 항공국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유사 사례를 지목해서 보도제한 완화의 실질 방향을 결정하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남시에서는 매년 농협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사업 등 대형세계적으로 성적이 있는 기준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도제한 완화의 근거를 조율해서 보도제한 완화 관련 문제를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방부 및 공군본부 등 중앙정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도제한 완화 권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보도제한 완화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앞으로 저희 경남시에서는 도시균형 발전과 시민들의 생활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를 편찬해 오신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세안대학교 이제 교수로 계시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항공교통 흐름에 반갑습니다.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을 신체 준비해 주시고요. 이프지에 연구에 대한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도 제한의 목적은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로상에 금수물 등 장애물이죠. 이런 장애물 설치를 제한해서 항공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 공항 중심으로 해서 많은 건축물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장애물 때문에 어떤 비행 절차 또 여러 가지 제도 등이 수립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신경이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 제한을 하는 법적 근거를 보면 군 내부의 규정과 또 교통부에서 추출된 인간 규정 그리고 국제 규정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만큼 우리가 금발 내용이 많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군 규정을 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 보호법이고 이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의 훈련을 준비하고 그리고 지침으로서 비행 안전 영향 평가 절차
그리고 이제 민간 항공기를 보면 이제 가장 분주해서 온 시설법과 또그 중국의 시행령 시행 규칙이고 그리고 또 이런 제한 규정이 저촉이 되면 또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한국적 검토 및 위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 제한 위에 있는 부분들이 이런 한국적 검토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래도 한번 논의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예규로서 재물 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시행하다 말씀드리고 이제 이런 모든 규정들은 저희 나라가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래 이런 국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국내 규정을 만든다. 그 근거가 되는 국제 규정이 가장 못하는 국제 민간 항공 협약 협약의 보고서에 있는 14비행장 부분에서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의한 우리나라 항공기관은 시행령 시행규칙적인 장애물 관리 매뉴얼 그리고 안전과 운행 문제를 해야 된다를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전 공항 그런 본공항에는 제가 대충 계산하면 26개 정도 이렇게 공항 포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공항들을 한번 사례를 들어보고 그리고 현재 제한하고 있는 성남공항 주변에 교통량도 진도를 분석해서 교통량이 전혀 없는데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검토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평행 구조 내에서 완화가 가능한 부위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비행 절차를 개선해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다면 또 어떤 예외 간서 조항을 줘서 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한 근거를 위해서 제안하고 협조하고 또 관계 비용과 어떻게 해서 다양한 범위내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해주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교수께서 발표해주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제 현 규정을 먼저 검토한다. 그리고 현 규정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분기지는 전술항공 작전기지가 있고 지휘기지가 있고 휴기지가 있습니다. 이 전투기들이 운영하고 하는 전술항공 작전기지가 서울공항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지역을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을 여기다가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 항공안전 검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는 비행안전 영향 평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간에서는 왜냐하면 민간의 교통관제를 보시고 민간에서는 에어로나티컬 스터디 항공안전 검토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거는 비행 안전 영향 평가를 이제 수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국방부 비행 안전 평가 절차 그거를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많은 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마 고도제한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마 경험담하고 같이 아마 발표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박 의원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전에 혈주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전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해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고도제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거 23년 전 민설이 김병랑 시장은 자꾸 하셨죠. 시청에 갔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 시에서 뭐 할 일이 있냐, 그냥 직접 말을 해라, 도와주겠다. 코드 제한 유니티라도 해결하면 당신을 흔성으로 평생 업내주겠다. 열손가락 장을 치시겠다. 그 시민단체 하시는 분들한테 갔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국방부 공공본부 갔더니 아니 대통령도 해결 못하는 거를 당신이 뭔데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냐. 목을 내놔라. 목을 내놓으면 되는 거냐. 이유가 뭐냐. 악법도 법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왜 그런 데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법을 지켜야 된다는. 자, 맞습니다. 나라가 유지가 되면 법 지켜야 돼. 헌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적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그 12m, 지표면으로부터 12m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나리, 목화, 어울 등 성남시청, 구시청 건물 그런 건물들이 어느 한순간에 그 성남의 57개 큰 단지 대형 건물, 공공 건물이었는데 이 불법 건물이 돼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법 적용을 하면. 근데 이 법 적용이 어떻게 되냐면 군용항공기지법이 미국 군용항공기지법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오력을 걸어왔습니다. 그 해발이죠. 항공하고 배는 해발. 그러니까 바다 수면 위로부터 미터 그 단위를 쓰는데 이 군용항공기지법은 지표면으로부터 45m, 12m. 항공은 피트.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해가지고 호해월부, 코거리, 기해월부, 기거리라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이제 적용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부분이 이제 단위에서 나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구시청 밑에 과거에 그 개천이었죠. 또 구시청 그다음에 저 종합시장 앞에 그다음에 하대원 거기수 12m 그다음에 영장산 193m도 12m 이게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법이 맞나?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답을 안 해요. 저희는 군인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항공 안전을 지켜야 되고 운항을 해야 된다. 그럼 이게 문제라는 부분이 발견이 있으면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서 시정을 해줘야 국가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게 바로 불합리한 거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불합리한 군용항공기지법 바꿔라, 개정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시간을 가지면 현재는 그럼 어떠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울공항 한쪽 높이가 해발로 따지면 28.03m인데요. 남한산성 쪽으로 가면 해발 한 84m 정도 됩니다. 층수로 따지면 꽤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 항공 공역, 그 다음에 그 비행안전 구역, 높이, 거리, 미터 이렇게 따지죠. 하늘 올라가는 고도는 피트로 따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일괄적으로 적용하려면 똑같이 28.04m와 남한산성 밑에와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형평성 부분이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데 이제 군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한산성 쪽은 1층도 못 찍고 그다음에 28.03m는 이제 15층을 찍고 뭐 이런 부분이 지금도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위를 바꿔가지고 피트
피트로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터로 정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똑같은 부분이 이제 23년 전과 지금이 마찬가지입니다. 구릉지 위에 영장산 그쪽은 지표는 45m, 또 밑에 그 구시청 밑에도 45m.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역시 똑같이 구조물이 성남의 지형 그대로를 따라서 가야 된다는 부분은 도시 발전의 도시 기능의 역기능을 초래하는 아주 그 불합리하고 모순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1차, 2차, 그다음에 제가 가장 먼저 해결한 게 탄천 종합운동장이 우리 그 서울공항 바로 울타리 옆에 높은 장애물을 줬죠. 그 자체가 비행 안전으로 어마어마한 걸림돌이고 보도자 문제에 법적으로 걸리는 거였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먼저 해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이게 장애물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야간 비행을 할 때 불빛이 조종사가 비쳤을 때 조종사가 착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비행 안전에 걸림돌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하늘로 불빛 안 새나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답을 못해요. 그럼 거기다 돈을 쓰면 된다. 그래도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법을 지켜야 된다. 운동장 철거해야 된다. 그때 당시 예산이 1,700억이었어요. 98년 이제 그게 문제가 됐을 때가 오성수 시장 그 선거 이제 그다음 민선이 선거에 도입할 때인데 그래서 아마 3개 공중파 방송에 선거 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전라북도 구창에서 비행학교를 설립을 해서 비행을 운영할 때였는데 보도자를 저도 모를 때였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저도 이제 비행장을 운영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시민들이 걸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구조물 그 높은 구조물을 짓기를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성남 시민이나 성남시로 봤을 때는 다행인 거죠.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다 했는데 그걸 때려보시라고 하니까 철거를 하라고 하니까. 자, 그 첫 번째 그거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탄천변에 이대호 시장 시절 도로 포장을 했어요. 또 불법이라고 해서 시청 공무원들, 군 관계자들 다 징계받고 퇴직할 분들 퇴직하셨어요. 불법이라 악법도. 근데 그 부분이 그 옆에 야산이 하나 있는데 방공 부분에 하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해서 같이 중앙정부 부분에 건의를 할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법 개정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권이 협조를 하고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관정 협의체, 바로 민관정 협의 기구를 구성을 해서 그게 이제 범대위라고 이제 저희는 준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가 된 성남의 힘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을 때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옳다고 판단이 되면 아마 법 개정 부분에 동의를 하고 협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러한 그 이의를 제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역시 시민이 해야 됩니다. 과거도 성남시는 보도자를 어떻게 해결할지 내용을 몰라요. 시민이 움직여서 시민이 해결을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해주는 게 아마 보도자의 안전한 문제 해결을 이끄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번을 보도제한 문제는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